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, 신뢰할 수 있는 기관,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회어 회계 한 팀장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. 예, 지난번에 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가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, 우리 회계 한 팀장님이 이걸 세부 주제로 나눠서 그 첫 번째 주제로 맞춤형 서비스 가산. 예, 전체 기관들은 아니고 요양원, 주간보호센터, 단기보호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 방법, 맞춤형 서비스 가산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. 예, 맞춤형 서비스 가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맞춤형 서비스 가산금이란 무엇일까요? 시설급여기관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어르신 기능 상태도 또 회복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신체, 인지,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도 반영을 하고,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심신기능 유지도 하고,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,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 예,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프로그램을 모두 다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프로그램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맞춤형 서비스 가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 예,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 무조건 원래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을 정말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더 즐겁고 만족도 높게끔 하는 외부 강사를 실제 써서 이 부분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, 기본적인 기준이 이제 제가 한번 띄워 드릴게요. 기준을 보시면 이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자가 외부에서 관련 국가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, 이거는 관련이라는 게 프로그램, 지금 본인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, 예를 들어 웃음 치료다, 그럼 웃음 치료에 대한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민간 자격증이라도 있는 분이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한 해당 60분 이상 60분 이상 꼭 지켜주셔야 돼요. 예, 제공을 하고, 그리고 매주 2가지 이상, 실제로 기본은 주 4회 이상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매출에 대해서 가산 점수 계산은 뒤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. 예, 0.5점 가산이 되고요. 예, 이 16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 우리는, 그러면 8회를 제공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주 2, 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하시는 경우 0.25점 가산을 해서 전체 매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액을 제공을 하는, 예, 그런 제도입니다. 예. 이렇게 추가적인 금액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.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 주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. 우리 요양원이나 주간보 단기보센터에 더 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이미 가산을 받고 있는데,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질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질문 어떻게 들어오냐?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둘 다 운영하고 있는 병설기관입니다. 예,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 번에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? 예,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병설기관이라 하더라도 각각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지 동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서는 안 됩니다. 예, 동시에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 기간만 가산이 되기 때문에 각각 사업별로 60분 이상씩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뭐 16회 이상씩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또는 8회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각각 사업별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, 만약에 프로그램실을 공통으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요양원에서 뭐 1시부터 2시까지 하고, 예, 그리고 그 이후에 2시 10분부터 예, 또 1시간 동안 주간보호에서 하고, 예, 이런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요. 그에 따라서 증빙도 잘 남겨두셔야 돼요. 특히 병설기관들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환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예, 이런 부분들 그렇고요. 그거 말고도 이 질문 많이 나오는 거 말고도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좀 전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, 이게 그 언급한 내용들 말고도 다른 내용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예, 종사자 주의사항이 있어요. 맞춤형 프로그램이란 건 외부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는 외부 강사 인정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이용해야지 이 가산이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고 외부 강사를 뽑아서 예,
그것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바꾸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뽑아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또 하셔야 돼요. 증빙을 하셔야 돼서 이 증빙이 뭐냐면 프로그램 일지인데 프로그램 뭐 기본적인 계획부터 일지 다 아시죠? 그래서 일지는 이따가 예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, 만족도 평가를 같이 수행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참고해서 평가 결과 그리고 이 부분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증빙 자료도 만들어 두셔야 가산금 아시죠? 나중에 잘못하면 뺏기는 거. 그래서 환수되지 않게끔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 가산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0.5점, 0.25점, 16회, 8회에 따라서 달랐는데 어떻게 가산이 되는지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2024년 1일당 수가 3등급이 뭐 예를 들어 요양원이 73,800원, 뭐 1개월 수가가 14,000원에서 이렇게 이제 3등급만 있다. 가정을 하는 거죠. 가정.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산 기준 금액은 80%인 177만 1,200원이 됩니다. 여기에 입소자가 30명일 경우에는 이 가산 기준 금액은 5,300만 원이 좀 넘는데요. 여기에 0.5점, 서비스 유형 점수는 시설은 1점으로 계산을 해서 가산 금액은 88만 5,600원이 됩니다. 이게 되게 복잡하시죠? 이 가산 금액 계산 방법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. 근데 오늘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. 계산식은 그냥 우리 예전에 그 공식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가산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다가 우리 점수하고 수급자 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이 금액을 가지고 그 강사분들의 어떻게 보면 수당을 줄 수 있겠죠. 물론 뭐 그거보다 모자란 돈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단순하게 강사한테 들어가는 돈과 받는 돈의 비교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충분히 많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서 즐거워지고 그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우리 기관들이 더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고 수익이 유지될 가능성이 안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.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대한 서류도 올려서 예시도 보여드렸는데요. 여기에 이제 그 어르신들의 그 평가라든지 참여도라든지 만족도, 수행도 이런 것들과 반응 특이 사항들을 이 기록지를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그래야지 그 부분이 증빙이 되신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희 한 팀장님이 준비한 자료로 장기간 수익 극대화를 방법 중에 요양원 주간보 서비스 기준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가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기관 재정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노력이 쌓여서 우리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장기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앞으로도 수익 극대화 주제로 저희 한 팀장님이 계속 준비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제가 또 이렇게 대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간 운영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장기간 기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합니다. 이상 회계 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